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좀 상승했으면 원하는 날이 없었는데 삼성전자 밀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5일선 위로 올려놨었는데 오늘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지수가 곧바로 올라가기는 참 힘든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시황 살펴보기 전에 잠깐 삼성전자 한번 보고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1월 25일 목요일에 찍은 이제 코스피 대세 상승 가능한가 해서 보면 이제 오른쪽은 하락하는 종목이고 화학, 철강 이런 업종이죠. 이게 이제 고평가되어 있고 하락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상승하거나 횡보하는 종목이었는데 그렇죠. 상승세에 가담할 수 있는 종목 중에 반도체하고 조선은 좀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치고 나가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영업이익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이제 차, 그렇죠. 상승 중이니까 얘는 상승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금융주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횡보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가 치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차하고 금융이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영업이익 올라오면서 하면 대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얘기했고요. 일단 차하고 금융이 치고 나갔는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 받쳐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유에 대해서, 당장 서울 끝나고 나서 받쳐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블록딜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대주주 블록딜. 왜냐하면 블록딜 한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블록딜 21년 3월에 블록딜 한 다음에 그렇죠. 엄청나게 하락했죠. 가격이 8만 원에서 7만 그렇죠. 7만 원대까지 하락했네요. 그리고 22년 3월에도 그렇죠. 블록딜 7만 원에 했는데 거의 5만 원까지 하락해 버렸습니다. 5만 원까지. 5만 1,800원. 그리고 23년도에는 블록딜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싸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삼성전자 대주주들이 주식에 있어서는 선수입니다. 프로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불안하긴 했어요. 24년도 1월 11일 날 블록딜 했는데 왜냐하면 블록딜 하기만 하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나마 그전에는 이제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좀 반도체가 상승 사이클이니까 그렇죠.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봤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역시 꼭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기 꼭지 만들었고 이게 1월이라는데 저는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4월에 세금을 내서 3월에 했거든요, 보통. 근데 굳이 1월에 한 이유가 뭐였을까? 그러면 결국 올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월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일이 없으니까 1월에 그냥 블록딜 한 거죠. 단기 꼭지 한 거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3월까지는 별 볼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사실 지금 블록딜 이후로 별 볼 일 없잖아요. 지금 주가 흐름이. 삼성전자 아주 빌빌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성전자 그렇죠. 팬데믹 고점에서 A, B, C 이제 다 하락 파동 완료했고 이제 여기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파동을 세보니까 1, 2, 3, 4, 5 그러니까 상승 5파가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러면 상승 5파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조정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파동만큼 조정하는 게 아니고 좀 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5만 2천 원에서 8만 원까지 상승한 거에 절반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떳떳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무튼 조정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교묘하게 블록딜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예,
오늘 주봉이 보니까 여기 오늘 주봉인데 우주선 밑으로 딱 내려와 버렸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받아들여야죠 뭐. 어차피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은 뭐 들고 계시는데 저같이 삼성전자 안 들고 있지만 지수가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들은 아 삼성전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주가 보양 나섰어요. 그래서 정부에 반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정부가 여러 가지 주가 보양하겠다고 내놨는데 저퍼주 문제 리스트 뭐 요새 좀 그래서 저퍼주 리스트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지 은행주들이나 뭐 금융주들 올라왔는데 그 정도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아 리스트 작성하는 거 없앨래 이렇게 하면은 우습잖아요. 정부라는 게 결국 그 5천만을 대표하는 어떤 기구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다가 뭐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의대 정원도 뭐 2천 명 늘린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 2천 명에서 타협을 해서 1,000명이 될지언정 이거를 뭐 없는 걸로 치고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저 PBR주 이거 단기 테마로 보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렇죠. 지수가 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조정을 해도 심하게 조정만 안 받으면 차하고 금융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코스피 시황 이제 봐야죠. 코스피 시황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나스닥이 이제 선행지수라 중요하고 금리, 환율, 유가. 지금 국면은 금리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수급. 그렇죠. 외국인이 사주느냐 아니면 금융투자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너무 많이 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고요. 주요 종목으로 이제 반도체, 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인터넷, 그 게임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떠오르는 이제 금융주 이렇게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있고 건설, 그다음에 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코스피를 대표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황 정의는 이제 뭐 지표 변동과 코스피 이치 이걸로 했는데 오늘은 상황이 상한 만큼 한번 제목을 삼성전자를 해봤습니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이제 주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 예, 그렇죠. 9일 중간값, 전환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기준선이고 26일 중간값. 이게 이제 중기 이평에 해당하고 까만색이 단기 이평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일 중간값에 해당하는 구름대 이제 26일 앞으로 보내서 선행 스팬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미로 이제 하늘색 예, 후행 스팬이죠. 예, 지금 주가가 그렇죠. 일단은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역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역전시킨 게 아니라 전배를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구름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상승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그런데 지금 RSI가 상당히 이제 과열권에 있죠. 이렇게 과열권에 있으면 조정 받을 때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음, 조정을 받을지 이게 이격이 있으니까 보면 알지만 전환선하고 지금 이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격을 조정을 하고 갈 건지 아니면 바로 돌파한 다음에 이격을 조정할 건지. 근데 아무래도 뭐 맞지는 않겠지만 이격을 조정하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코스닥 그래요. 코스닥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반등이 세게 나온 거는 지금 에코 형제들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구름대 밖으로 나갔다가 지금 전환선 위로 이제 주가를 올려놨어요. 지금 잠시 그렇죠. 코스피가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그렇죠. 코스닥이 지금 반등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코스닥도 반등에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봅니다. RSI도 이제 제법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선까지 이제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이는 그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지금 요새, 그쵸. 주가가 있고, 그 밑에 전환선 있고, 이제 기준선이 있고, 이렇게 정배열 시켜놨거든요. 구름대까지 정배열 시켜놓고, 후행 스팬도 주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세고요. RSI도 지금 다시 과열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코스피에 비하면 이제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코스피도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정을 심하게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국고채 10년물 보는데 이게 이제 제가 국고채 10년물을 보는 거는 이게 이제 금리하고 이제 역의 관계인데, 지난 11월 달에 23년 11월 달에 코스피와 동시에 이제 거의 동시에 국고채가 먼저 올랐겠지만 어, 국고채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코스피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연말에 이제 23년 연말에 채권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간 거죠. 그러면서 채권 가격 조정이 한 번, 두 번, 세 차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닥 짚고 일단은 반등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맥락도 코스피 반등하는 맥락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RSI는 50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국고채는 반등을 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전환선이 상승하고 있고 기준선 위로 지금 올라섰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단은 주가가 그래도 좀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코스피가 쉽게 지금 치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수가 강하게 치고 가려면 뭔가 이제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차하고 금융의 어떤 종목 장세 비슷하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가려면 결국 그렇죠. 그렇죠. 이런 지표들이 상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뭐 당장 하방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종목 장세는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죠. 환율을 보니까 환율도 지금 코스피 이제 급등하면서 환율 급락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상승하는 동안 환율이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있었는데 박스권 하단을 뚫어버렸으면 코스피 계속 상승하는 건데 그렇지가 못했죠. 그래서 박스권에서 지지받고 이제 올라 올라선 건 아니고 코스피가 이제 또 조정받으면서 이제 환율이 거꾸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코스피 급락하면서 환율 급등해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스피 이제 지금 반등하면서 환율이 음봉이 많이 떨어지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죠. 일단은 전환선 위에 주가가 올려놓고 있는데 지금 RSI가 지금 과매도권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짝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2675죠. 2675 돌파하기 전에는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유가는 이제 80달러 이하에 있으니까 큰 관심사는 아니고요. 유가가 80달러 이상으로 올라오면 그때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주체 동향인데 오늘 사실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오늘도 개인이 그렇죠. 오늘도 외국인이 샀네요. 저는 외국인이 판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도 샀네. 어, 다행이네요. 오늘 외국인이 되게 소극적이어가지고 그러면 7일 사고 하루 쉬고 또 7일 샀으니까 결국 15일 연속 샀네요. 그래서 외국인 샀고 기관도 샀고 개인이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급은 이제 좋은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결국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 수급 말고도 이제 그렇죠. 우리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데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월봉에 양봉이 많이 자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큰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많이 자랐고 주봉상도 지금 그쵸 딱 200주선에 밀려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 뚫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오늘 뚫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뭐 삼성전자 뭐 3% 이상 올랐는데 삼성전자도 안 좋고 지금 도치 형태에 나타나서 이게 다음 주에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아무튼 오늘 그렇죠. 오늘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코스피 파동 분석 오래간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음, 모양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오늘 조정받는 모양새였어요. 오늘 약간 금융하고 차가 소강 상태였고 그렇죠. 이대로 가면 다음 주에 조정을 받을 공산이 큽니다. 오늘도 좀 저는 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매수는 했지만. 그러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가 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5일선 위로 올라서 가지고 근데 윗꼬리가 있는 게 좀 안 좋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아직 기준선이 위에 있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빨간색 기준선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전환선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니까 적당히 잘 조정을 하면서 빨리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운봉 떨어졌어요. 그 RSI도 데드크로스 나버렸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구름대 하단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삼성전자도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렇죠. 다행히 SK하이닉스는 다행히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반등을 해가지고 좀 위험하다 싶었는데 반등을 해서 적절한 위치까지 다시 올려놨습니다. 저 현대차가 오늘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네요. 근데 상당히 과열권 진행돼 있고 저 상승하는 모양새가 조금 버거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가망성이 큽니다. 현대차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기아는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기아는 조정이 나오고 왜냐하면 이제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그렇죠. 10만 원 신고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 과열권에서 데드크로스도 났네요. 그래서 이 과열권에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럼 좀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때를 이용해서 매수 하실 분은 좀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삼성 SDI는 오늘 그렇죠. 코스닥의 2차 전지는 강하게 반등했는데 삼성 SDI도 조금 반등했어요. 조금 반등했는데 어쨌든 지금 전환선 그러니까 까만색이 전환선이죠. 까만색이 전환선하고 빨간색 기준선 사이에서 횡보하면서 지금 이게 이대로 진행되면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RSI도 올라오고 있어서 음, 코스피가 예,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반등의 단초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일단 기준선 위로 주가를 올려놨네요. 전환선을 끌어올려지고 있고 그래서 RSI 양역으로 나와서 그렇죠. 뭔가 이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KB금융지주 오늘도 많이 올랐네요.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또 지금 그렇죠. 과열권은 너무 많이 진행됐어요. 지금 조정받을 때도 됐고 금융도 조금 조정을 기다려 볼 때입니다. 삼성화재가 오늘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0% 넘게 올랐는데 예, 뭐 이거 이미 이제 급등한 상태라 접근하기 힘든다.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거 따라갔다가 매수했다가 뭐 결국 올라가더라도 물리면 고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조정이 나왔네요. 조정이 나왔고 예, 좀 더 아직 과열권에 있어서 내려올 때를 좀 기다려 볼 때입니다. GS건설은 예, 확실하게 지금 전화선에 이제 주가를 올려놨네요. GS건설 그렇죠. 일단은 예, 그리고 이제 RSI가 감매도권에서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구름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결국 상승세로 변하는 거거든요. 구름대로 나가게 되는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때입니다. 그리고 HD조선, 한국조선해양은 3일째 조정받고 있는데 일단은 고점 돌파해 놨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카카오가 다행히 버티고 있네요. 다행히 전환선 아래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음, 다행이고 예, 좀 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박스권 비슷하게 이제 있는 모양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이버도 지금 네이버가 확실히 카카오보다는 주가 흐름이 약하죠. 네이버도 지금 그룹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버티고는 있습니다. RSI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도 지금 전환선 밑에 이제 계속 주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몇몇 종목 빼고는 일단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셀트리온은 이미 이제 구름대 밑으로 내려온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죠. 여차하면 저점을 깨면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예, 종목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